안녕하세요. 캐서린의 영어 교실입니다. preposition, 전치사, 오늘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쓰임으로 사용되는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동안 배웠던 전치사, 의미와 종류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또 다른 전치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애벌레와 나비가 있는데요. 나비는 그 이전의 모습이 애벌레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전의 모습, 전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전치사가 before 이라고 합니다. 자, before라고 하는 것은 be와 for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be는 어디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for 앞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앞에, 전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before 어떤 기준을 중심으로 그 앞에 있을 때 before 시간적이든 공간이든 before 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는 after 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개념이겠죠? before, after. 자, 의미로는 시간적으로 무엇 전에 혹은 몇 시 전에, 또 위치로 뭐뭐의 앞에 혹은 무엇보다 먼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문 볼까요? He always goes to bed before da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치사가 있는 그 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사실 없어도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항상 자러 간다. 그는 항상 자러 간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before dawn 이라고 하는 전치사 구를 넣어줌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항상 갑니다. bed의 앞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잠을 자러 갑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He always goes to bed before dawn. 자, 자러 가는데 전에 간다고 합니다. 그 전의 기준은 dawn, 새벽이 되겠습니다. 새벽이 되기 전에 침대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틀 때쯤에 잠을 자러 간다. 굉장히 늦게 잠을 자러 가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We should, 우리 해야만 해요. 항상, 또 나왔습니다. 항상 해야만 해요. 자, 이런 alway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사라고 하는데요. 굳이 문장에서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 we should always wash, 씻어야만 합니다. Our hands, 씻어야 될 대상이 왔죠. Our hands,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뭐 하기 전에 씻어야 될까요? Before meals, 식사를 하기 전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라고 우리가 전에를 뒤에다 넣었지만 영어의 문장은 우리는 해야만 하는데요. 그게 항상 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야 될 일이 뭐냐? 씻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씻나요? Our hands. 자, 우리와 our hands가 이렇게 대칭으로 오게 되는 거죠. Our hands. 그리고 before, 전에 씻어야 된대요. 그 전이라는 것은 식사 기준으로 해서 전에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Before leaving, 전인데 무엇의 전이냐면 떠나기 전에 leaving. 자,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옵니다. 명사 형태가 옵니다. 동사가 오게 되면 명사로 바꿔주는 형태로 와야 되는데요. ing를 붙이면 명사 형태가 되죠. 출발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그가 말했다. goodbye. 자,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녕이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 to me. 그렇죠? to가 먼저 오고 me.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죠? He always goes to bed before dawn. We should always wash our hands before meals. meals라고 하는 건 식사를 의미합니다. Before leaving, he said goodbye to me. 자,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시면 되겠죠? 이제는 반대로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었죠. 자, before일 때는 애벌레였는데 그 이후로 after에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라고 하는 전치사 after입니다. after. 의미는 그러면 시간상, 순서상 뒤에 혹은 위치상으로도 뒤에 또는 이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watched,
봤습니다. TV를 봤습니다. After, 어떤 이후에 봤는데요. 그 이유가 기준이 dinner, 저녁 식사가 되겠습니다. We watched TV after dinner. 자, TV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 거지만 어나 더를 쓸 수 있지만 TV 시청을 하다. 자, TV 그 틀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다라는 거 after dinner. 자, we watched TV까지만 해도 우리는 TV를 봤다라고 해서 의미에 큰 변화가 없지만 시간적인 거 구체적으로 더 넣어주기 위해서 전치사 구를 추가해 주는 거죠. 물론 이 뒤에 계속 전치사 구가 추가해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전치사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계속 이어서 붙일 수 있는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넣어볼까요? We watched TV after dinner.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TV를 시청했죠. 누구와? With my family. 이렇게 with my family 계속 넣으면 되겠죠? I will이죠. I'll call you. 내가 너를 부를게 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전화를 할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화할게. 여기서 내용이 끝이 납니다. 전화할게. 됐죠? 그런데 시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전치사 구를 이어서 연결해주면 되겠죠? After, 이후에. Work. 자, 일하다인데요. After work, after their work라고 하는 것은 자, 일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전치사 뒤에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거죠. 일이랍니다. 일 후에 일 끝나고 나서 오늘 밤 일 마치고 이렇게 되겠죠. 오늘 밤 일 마친 후에 전화할게 이런 표현이 되겠죠. A boy, 한 소년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After, 이후에 있습니다. 누구? 그 이후에 기준이 되는 것이 누구냐면 그의 엄마입니다. 그의 엄마의 이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소년이 그 엄마의 뒤에 있다, 뒤따라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자, 바구니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사각 바구니가 있는데 사과가 바구니의 안에 들어있지 않고 저렇게 틀 위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with라고 합니다. with. 자, 물론 안에 있을 경우 우리가 예전에 썼던 in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in, 놓여 있는 상태가 되겠죠. 물론 in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in 상태에서 누군가가 꺼내서 밖에 놓일 수 있는 상태도 in입니다. 예를 들어서 I took an apple in the basket. 자, 바구니에 있는 상태였던 것을 끄집어냈다 할 때도 in을 써서 표현하죠. 그런데 with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바구니에 다 있는 상태, 함께 있는 상태죠.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with는 함께 있는데 물론 사과와 바구니, A와 B라고 한다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질이 같지 않죠. 바구니와 사과는 엄연히 다른 상태죠. 이런 경우 쓸 때 with를 씁니다. 자, 의미는 뭐뭐와 함께. 자, 또 지금 어떤 사람이 예쁜 개를 데리고 있죠. 이렇게 데리고 있을 때 또는 데리고 있고 자, 그림처럼 왼쪽의 그림처럼 사과가 바구니에 다 있죠. 붙어 있죠. 우리가 물론 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자, with도 뭔가 함께 있는데 무엇을 어디에 붙은 상태, 뭘 가지고 또는 무엇을 사용하여 라고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쓴다, 글씨를 쓴다라고 할 때 연필을 손에 쥐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 거가 되겠죠. 또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 때문에 또는 양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딘가에 지녀 있는 상태,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 있는 상태가 A는 B가 아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대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가 takes a walk라고 하는 것은 take a walk가 기본 형태인데요. 자, 뭔가를 가졌습니다. a walk. 자, 하나의 걸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 산책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는 산책을 합니다. with, 뭘 가지고 뭐뭐와 함께 이런 의미가 되겠죠. his dog, 그의 개를 데리고 자, 개와 함께 산책한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개를 데리고. 자, 사람일 경우에는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데요. 동물이나 다른 물건일 때는 가지고, 데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 takes a walk까지 해도 문장의 내용이 완성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전치사 구를 이용해서 활용을 합니다. Would you go? 가시겠어요? 자, 어디로 가나요? 가면 to가 와야 되겠죠. 장소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to 왔습니다. 그리고 the library, 도서관이 되겠죠. 가시겠어요? 도서관에 with. 자, 데리고 함께 이런 의미가 있었죠. me. 자, 사람이 왔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도서관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해석을 나와 함께 도서관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오는데요. 영어 문장은 그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죠. 일단은 너 갈래? 이런 거죠. 너 갈래? 어디에? 도서관에. 누구와 함께? with me, 나랑 함께. 이런 형태의 사고를 갖고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 영어 문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좀 반대되는 느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상대방에게 의향을 묻고 그리고 어딘지 그리고 누구랑 갈지 이렇게 이런 성질들을 나열하는 습관을 들여야 영어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She, 그녀가 took, 택했습니다. 가졌습니다. The photo, 자, 사진입니다. 사진을 took,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진 촬영하는 것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took the photo, 사진을 촬영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her cell phone, 그녀의 셀폰, 자,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 스마트폰을 가지고 혹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She took the photo with her cell phone. 자, with her cell phone 없어도 되는 거죠. 그녀가 사진을 찍었다가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중점 개념이 되겠죠. 자, 전치사가 있는 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내용이 풍성해지고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사과가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인데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in이라고 하는 단어 배웠습니다. 어디 안에 있습니다. 자, in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사과가 밖에 있을 때도 i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I took an apple in the basket. 이런 표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ithin. 자, within. with와 in이 합쳐진 말인데요. 앞에서 with는 뭐뭐와 함께 데리고 그렇게 있었죠.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A는 B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뭔가가 바구니 안에 사과 다르게 함께 있는 거죠. 함께 있는데 안에 있다. 그 안에. 그래서 의미로는 어떠한 자, 특정 기간, 거리를 나타낼 때 뭐뭐 이내에, 안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in과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i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과가 in인 상태일 때는 바구니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밖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within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withi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상으로 in과 within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요. in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숙제를 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숙제를 하는 학생은 자, 1시간까지 꽉 채워서 숙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나려면 1시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 결과물은 1시간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데 within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숙제를 2시간 동안 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면 2시간 동안 해라고 했는데 이 학생이 너무 숙제를 잘하여서 1시간에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충분히 주어진 시간이 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1시간에 이미 다 끝내버렸다. 그 안에 다 맞춰버렸다라고 할 때 withi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구분이 확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꽉 채워진 느낌을 시간적으로 그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그 이후에 되겠죠.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머릿속에 그 이미지, 개념을 잘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come, 오라. 자,
바로 동사가 오면 명령형이라고 했습니다. 오라, come back. 오는데 돌아서 와라, 뒤로 와라, 그러니까 돌아와 이런 얘기죠. Within an hour. 1시간 이내에 돌아와 라는 표현이죠. 만약에 in an hour 이라고 in이라고 썼으면 이 친구는 1시간 지나서 와야 되겠지만 come back within an hour 하면 1시간 이내에 와야 되니까요. 1시간보다 더 그 전에 30분에 와도 되고 40분에 와도 되고 자 그렇게 와야 되는 거죠. 꽉 채워서 온다면 in an hour 이렇게 되겠고요. within an hour 하면은 1시간 내에 와. 그러니까 그 안에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She tries. 그녀가 노력을 합니다. To live. 살기 위해 노력을 해요. 자, within. 뭐뭐 이내에. 그 이내의 기준이 되는 것이 his income. 그의 수입입니다. 여기서 그의 수입이라고 하는 건 남편이 월급을 가져오나 보죠. 그가 그의 수입 이내에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자, 예를 들어서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내에 100만 원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내에 예를 들어서 70만 원, 8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쓰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in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She tries to live in his income 하면 자, 수입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꼭 채워서 쓰려고 노력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그 이상을 쓰는 것은 아니겠죠.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자, 이번에는 바구니 밖에 있는데요. 자, 밖에 있는 표현은 우리가 out이라고 배웠는데요. 자, without이니까 이제는 자, 어떤 소녀가 바구니에 사과가 있던 것을 밖으로 내놓고 이제는 사과 없이 빈 바구니만 가져갔다. 이런 표현일 때 without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뭇이 없이 뭐뭇을 벗어나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He can't live without her. 그는 살 수 없습니다. 자, 살 수 없대요. live, 살 수 없습니다. 자, 무엇 없이, without her, 없이, 그 없는 대상이 her, 그녀가 되겠죠. 그는 그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Don't leave, 하지마, 떠나지마, 이런 얘기 되겠죠. 떠나지마. 자, 이때도 앞에, 이것도 명령입니다. 부탁 명령인데요. 앞에 무엇이 생략됐나요? you가 생략된 거죠. 항상 상대방에게 하는 거, 제안, 부탁, 명령은 전부 상대방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you를 당연스럽게 생략을 하고 말합니다. 떠나지 마. 우리도 그렇죠. 우리 너 떠나지 마 이렇게도 하지만 그대로 떠나지 마, 먹지 마, 그렇죠? 울지 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Don't leave. 뭐 없이 me. 자, 나 없이 떠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는 의미가 되겠네요. He went. 그가 갔습니다. 뭐뭐 없이 without notice. 자, notice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시, 주의,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거, 혹은 관심 이런 것들을 말하죠. 공고, 뭐 안내 이런 것들입니다. 그가 떠났어. 뭐 없이. 자, 주의사항 같은 거 없이. 그런 말이죠. 공고 없이 떠났어. 이럴 때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떠났다는 얘기죠. He went without noti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전치사 용법 잘 아시겠죠? 잘 활용하셔서 영어 회화에 유창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프레포지션 종류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Have a nice day, everyone.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